이것도 오랜만에 또 남겨드리네요. 코스피 코스닥 시황. 단기로 국장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주 애간장에 녹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번 시황에서 좀 오래되긴 했는데 여기 깨지면 조심하자고 한 게 샷이었죠. 그래서 요거 깨지면서 들어갔던 코스닥 인버스 2차전지 인버스가 사실 조금 단기치고는 좀 대박이 났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반등 때 인버스를 좀 줄였다가 21선 다시 이탈해서 인버스를 다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까지 떨어질지 여기 이제 다시 반등하는 패턴은 쌍바닥도 있고요. 여기서 V자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실패한 거죠. 21선을 다시 깨면서 여기 누런색이 21선 아닙니까? 깨면서 실패를 했고 이후에 볼 거는 이제 쌍바닥 요거 쌍바닥 요즘에는 이렇게 살짝 다시 깨고 오르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물론 이제 본격으로 보려면 이거 코스피 200입니다, 여러분. 코스피 200 여러분 고버스하고 코스피 200에 코덱스 200에 기초자산이 있는 거 요거를 뚫었을 때 그죠? 이제는 요거를 뚫어야 여기서 뭐 어떻게 아래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던 간에 여기를 뚫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당장 뭐 다음 주에 이렇게 뚫게 돼도 무조건 뚫게 되면은 좀 반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일단은 외국인을 보시면은 코스피 200에서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제는 하이닉스까지 좀 끌어내리고 있죠. 제가 중단기에서 하이닉스를 제외시킨 이유는 일단 20에서 이탈했기 때문도 있는데 엔비디아에서 무슨 뭘 막 자꾸 펌핑하는 듯한 모습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21선 깨져서 칼같이 제외를 했고 그게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단기를 짜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중단기를 짜드린 이유가 이렇게 코스피 자체가 지수가 위협을 받으면은 대다수가 하락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지수가 하방 신호를 여기서 이렇게 수렴한다고 수렴해서 여기가 변곡점, 울트라 변곡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가서 쫓아가면 된다. 그게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그죠? 지수가 떨어지는데 저평가라고 해서 오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시총 상위가 같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중단기로 가면서 조금 덜 떨어지거나 오를 수 있는 종목들로 바꿔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달 전인가요? 그때부터 중단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 지금 최근에 종목은 잘 버티거나 오르고 있네요. 이거는 굉장히 다행이죠. 지수가 떨어지는데 다만 이제 코스피가 다시 21선 깼기 때문에 지금 인버스 비중은 다시 35%로 늘어난 상태인데 한 40% 정도는 유지하는 게 어떨까? 인버스 비중을 투자 비중 한 60% 정도에서 보고 다만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좀 길게 보는 게 낫습니다. 길게 보는 게 난데 길게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쌍바닥 부분을 지지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쌍바닥 부분을 깬다 그러면 이게 날아가거든요. 아까 찍은 저점이 여기 이미 다 튀어오른 건데 여기를 제가 볼 땐 지켜내야 됩니다. 이거 못 지켜내면은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떨어지더라도 나중에는 이 부분을 잡고 여기를 지지가 되면은 조금 투자 비중을 늘려가 보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근데 뭐 다른 분들은 트럼프 때문에 국장을 걱정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현재 삼성전자나 코스피 200으로 발행된 ELS가 문제거든요. 요 기초자산이 어디에 떨어져야지 ELS를 발행한 월가가 이득이 될 건지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려 봅니다. 단기로 이렇게 많이 떨어질 때에는 뭔가 의도가 있는 거고 거의 파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ELS라던가 아니면은 뭐 코스피 고버스나 뭐 그런 것하고도 관계가 될 수가 있죠. 코스닥 150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죠. 예, 여기 이렇게 이거는 약간은 조금 정도 어쨌든 깨져가지고 지금 코스닥은 안 좋은 게 지금 투바닥을 깼어요. 투바닥 여기. 자 그동안 하락은 사실 뭐 2차 전지 때문에 하락했는데 지금의 최근의 하락은 알테오젠 같은 제약주가 같이 떨어지면서 알테오젠 지금 폭격 맞듯이 급락하고 있죠. 작전주라고 말씀드렸고 다만 이렇게 반등도 없이 이렇게 알테오젠이 이렇게 반등을 아주 작게 하고 이렇게 하루 정도 반등하고 또 떨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은 지금 이 주포들이 코스닥을 하락시키는 게 요번 월물이에요. 어쨌든 미니 선물이나 코스닥 옵션도 월물 한 달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선물 같은 경우에 3개월마다인데 코스닥 지수를 지금 하락시키는 게 그들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알테오젠은 거기에 이용당하는 거죠. 얼마든지
반등시킬 수 있는 아직은 매집이 다 안 풀린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하락을 이번 달 월물까지면 12월 최악의 경우 12월 10일까지도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맞진 않은데 약간 전후로 방향 전환하거든요. 만기 전후니까는 이번 주는 조금 더 하락하다가 그 다음 주에 반등하든지 다만 코스닥도 만약에 이 라인을 깨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서 주게 되면은 이거 기준으로 이제 코스닥 인버스는 많이 줄일 겁니다. 지금은 하단을 깼기 때문에 좀 더 늘려야 돼요. 사실은 정석적으로 보면은 하단을 다시 깼기 때문에 요거는 코스닥 인버스 지금 코스닥 인버스 7.5% 2차전지 2.5%에서 한 10%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게 25%까지 갔다가 좀 줄인 거였죠. 특히 2차전지 인버스 위주로 좀 줄였는데 코스닥 인버스는 그렇게는 많이 안 줄였고요. 근데 이제 조금은 한 5%라도 늘리는 게 맞는 시점이 됐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방 종목이 지금 오르고 있어서 뭘 줄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코스닥도 조금 장기로 볼까요? 장기로 코스닥 150 이게 코스닥 인버스의 기준이 되고 이렇게 봤을 때 코스닥은 조금 긴 기간으로 봤을 때 여기도 나갔어요. 여기 그죠? 여기도 이렇게 나갔고 코스닥 지수를 10년 넘게 긴 기간으로 봤을 때 여기 깨지면 안 되는데 살짝 깨졌거든요. 제가 볼 때. 요거는 좀 제외를 이게 바로 올라섰기 때문에 요건 좀 제외를 시키고 최대한의 어떤 추세 지점을 연결했을 때 조금 최대한 넉넉하게 해도 나갔단 말이죠. 코스닥은 문제가 2차전지와 제약주 버블이 워낙 크기 때문에 더 떨어져도 이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차피 제약주가 무너질 때도 알트고진이 무너질 때도 당연히 반등을 하면서 무너지겠죠. 2차전지는 지금 한 번 더 쭉 가도 되는 지점이긴 합니다. 흥망성쇠에서 이제 쇠락에 거의 이번 타임에서 마지막이긴 한데 근데 지금 코스닥 보면 너무 불량해요. 이 기관들의 장난이 제가 시간상 다 설명 안 드리겠지만 2차전지를 하루에 막 올리면서 삐끼하는 거 보면 이거는 정말 당할 수밖에 없는 이번에 그 2차전지 단타 치다가 굉장히 많이 당하셨을걸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단타 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정말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지금 멘붕이실 건데 제가 늘 개인들하고 반대로 투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보시면은 개인들 한 달간 상위에 삼성전자, 삼성 SDI 보세요. 개인들 한 달간 금액 상위인데 코스닥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안 좋다. 제가 볼 때는 개인의 폭주랑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이러다가 반등은 또 크게 하겠죠. 하지만은 코스닥 150은 레버리지라서 2배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레버리지가 여러분 그러니까 코스닥이 다시 올라도 이게 회복이 안 돼요. 2배는 그렇습니다. 1배는 회복이 돼요. 근데 2배랑 3배는 잘 회복이 안 돼요. 이게 3개월 상위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개인들. 그 3개월 내내 레버리지 에코프로비엠 그런 애들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코스닥 상승에 베팅하다가 근데 지금 지금 쓰리바닥이 깨지고 있는 이거 여러분 차트는 대응이에요. 여러분 차트를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를 깨면은 일단 깼잖아요. 조심해야죠. 자 보세요. 마인드를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를 깼어요. 당연히 조심해야 돼. 인버스도 더 늘려야 돼요. 그런데 회복하면 줄여야 돼요. 자 여기서 신호가 났다고 무조건 하방을 크게 가져가고 대응을 안 하게 되면은 요렇게 살짝 깨고 말아 올리는 패턴에 당하실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대응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단기로만 쓰리바닥이 깨진 게 아니라 저 멀리 하나가 더 있죠. 그죠? 여기가 더 있단 말이에요. 요것도 약간 위에 있지만은 늘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한 5바닥을 깬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원래는 차트적으로 보면 굉장한 하방 신호입니다. 추가 하락할 수 있는 신호인데 그와 동시에 또한 지지가 될 수 있는 강력한 라인이다. 그 강력한 라인을 지금 살짝 깼다는 거. 살짝 깼기 때문에 감아 올릴 수는 있다. 하지만 감아 올리지 못한다면은 추가 하락을 봐야 된다. 그리고 코스닥은 PER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거품이 엄청나게 심해요. 거의 지금 많이 떨어졌어도 나스닥만큼 버블이 좀 더 심할 수도 있어요. 2차전지가 버블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 인버스를 올해날 좀 늘려서 가야 되는데 인버스가 지금 35%인데 40%까지 늘리고 싶고 일단 투자 비중을 좀 줄이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코스피가 221선 깼기 때문에 근데
근데 얘네들이 지금 오르고 있거든. 컴투스가 지금 오르고 있단 말이죠. 이마트도 오르곤 있는데 강력한 신호는 아직 못 내고 있고, 태광도 지금 아직은 버텨주고, 이런 장에서 버텨주면 되게 좋은 건데, 여기서 이제 5%를 뭘 줄여야 될지 지금 고민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아니면 줄이기 싫으면은 곧버스로 바꾸는 건데, 그죠? 1배를 곧버스로 바꿔가면서 조금 인버스 비중을 늘리는 정도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지금은 버티지만 이마트도 버텼고 금요일 날 거의 다 버텨줬어요. 다행히 고맙게. 컴투스는 오르고, 근데 오르는 컴투스를 줄이는 건 좀 그렇고, 하지만 이제 지수가 더 떨어지게 되면 다른 애들도 버티다가 또 같이 끌어내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장 대응할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무난한 건 이마트를 줄이는 거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5%를 늘리더라도 얘도 좀 늘리고 싶어. 저는 얘도 지금 이 영상 뒤에 올려드릴 건데, 미국 필반도체도 지금 좋은 구간이 아니거든요. 얘도 좀 조금 더 한 2.5% 늘리고 싶고, 얘네들이 만약에 줄줄이 손절이었으면은 그냥 쫙쫙 늘렸을 것 같아요. 인버스도.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살짝 깼을 때는 한 번에 늘리는 것보다 계속 회복하지 않는가를 보면서 2.5%씩 조금씩 늘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생각 후에 내일 아침 전에 또 올려드려야겠죠. 아니면 내일 이마트 오전장까지 보고 하락하면 줄이고 상승하거나 하면은 좀 홀딩하는 방식으로 가도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떨어지는데 이유가 있고요. 고평가니까요.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 물론 이 반도체는 여러 가지 상황이 엮여 있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좀 심하잖아요. 그죠? 저평가가 좀 많이 심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더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게 예전에 경험들이 있어요. 어떤 지수만, 그러니까 다 같이 떨어질 문제가 아닌데 어떤 지수만 잡아서 많이 떨어졌을 때 그게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제가 한 차례 더 떨어지면 가능성이 더 큰데, 그럴 때는 그 품목이 나중에 좀 많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내년과 맞물려서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저는 10년 후 버블은 나스닥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좀 큰 상승이 일어나는 일들도 10년, 20년 후에 있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지금은 국잠을 버리고 다 이제 나스닥으로 가고 있지만은 원래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원래 개인들은 그렇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국장이 떨어질 레벨하고 나스닥이 떨어질 레벨은 전혀 달라요. 튤립 시대에 튤립이 폭락하는 것과 튤립처럼 안 올랐는 그 장미가 폭락을 했을까요, 여러분? 물론 영향은 있을 거예요. 영향은 당연히 있죠. 우리나라 미국 증시 급락하면은 만약에 내년에 하반기가 될지 상반기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되면 얼마를 더 한 번 더 미국 증시가 더 오르고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크게 반등할 기회가 있겠지만, 당장 내년 상반기에 나스닥이 꼬꾸라진다면은 우리는 하락하겠지만 분명히 나스닥보다는 그 하락폭은 덜할 겁니다. 앞으로 5년간 10년간 나스닥이 개차반 납니다, 여러분. 코스닥은 같이 개차반 날 거예요. 왜? PR이 높잖아요. 작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코스닥에 지금. 얘가 15%까지 갔다가 이득을 많이 실현했고요, 이번에. 얘도 더 늘려야 되긴 하는데, 얘는 삼성 SDI가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여기가 이제 양극재 인버스였으면은 진짜 많이 들어갔었을 텐데, 삼성 SDI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니까 반영률이 아주 좋진 않아요.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떨어질 때 오르면 조금 더 올라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보면은. 그래서 이후로는 얘는 늘리더라도 한 예전처럼 15%까지는 안 늘릴 거고, 한 최대 한 2.5% 정도 더 추가하는 방향, 안 늘릴 수도 있고요. 이후에는 코스닥이 뭐 아까 그 라인 회복하지 못한다면 얘를 좀 더 늘린 후에 회복하면은 빠르게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중장기 다 파생이에요. 다 파생. 나스닥도 파생이야. 그리고 지금 요 영상 다음에 설명드릴 텐데, 이제는 다시금 필반도체 3배 폭주가 또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요게 잠깐 가을인가에 다시 뜸해졌어. 다시금 안 하다가, 그래서 요것도 지금 잘 담아가야 될 것 같은데, 한 단계 더 오른 다음에 떨어질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요걸 지금은 안 좋은데 요것도 좀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조금 수익을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필반도체 어느 정도 여기에 만약에 장기 추세가 깨지면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 전까지 조금 코스닥 인버스로, 그리고 국내 증시 상방으로 이득을 좀 가져가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방은 지금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도 지난주는 정말 잘 버티고 일본은 잘 올라줬네요.